안녕하세요. 오늘도 개미는 뚠뚠 8년차 개미입니다. 요즘은 경매 낙찰받은 아파트에 대해 명도를 하고 있으며 생각보다 할 일이 많진 않지만 순탄하게 흐르지만은 않아 머리가 아픈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항상 돈은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니 자신이 가진 보유 자산 수준에서 가능한 투자를 하는 것이 베스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2년 보유 예정이라 아직 아파트를 매도하여 차익을 보기엔 한참 남았지만 항상 저는 제가 가지고 싶고 살기 원하는 아파트 대비 제가 가진 돈에 대해서는 부족하다, 돈이 없다고 느낄 것이며 한 번에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조금씩 레벨업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에 한국 부동산 시장은 폭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평생 지방 매물에 투자할 것도 아니며 돈을 불리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부동산 경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주택자에서 전월세 세팅하고 2년 후 다시 무주택자가 될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갈아타기 하며 지식도 경험도 자산도 부동산 규모도 레벨업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파트 투자를 결심하였고 현 시점에서는 그 매입 방법으로 경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10번 정도의 폐찰로 제 의지도 처음보다 식었었고 맥도 빠지기도 했습니다. 계속된 폐찰로 진짜 될까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지속된다면 저도 몇 번 해보고 이거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되었겠죠.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경매를 한다고 하면 너 겁없다, 지독하다, 대단하다, 굳이 그걸 해야 되냐?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지만 전 그냥 그저 할 뿐입니다. 그냥 해보는 거예요. 이 방법이 자산을 불리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첫 아파트 투자로 경매를 선택했는데 안전 마진을 확보한 매입 방법으로 매력적으로 느낀 이 방법으로 일단 첫 투자로 1주택자가 되어 시장에서 임대인으로서 아파트 투자 경험을 빠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일반 매매가 아닌 만큼 힘든 과정이 있겠지만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깡따구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죠. 한창 경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 뉴스에서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할까? 이거 마음 약해지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처음에 이 경매를 시작한 마음을 다시 되새기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시도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입찰을 10번 넘게 하여 최종 낙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잔금 납부 기일 이전에 대출 실행을 하여 잔금을 치루었고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 4월까지 점유자가 이사를 간다고 하여 이사비 100만원가량 주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순탄함이 없을 것이라고 익히 알고 있던 명도를 위해 현관에 쪽지를 남기는 과정을 3번이나 하여 점유자랑 간신히 연락이 되었고 명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점유자가 요청했던 이사 날짜, 이사비 5월 중순 250만원을 맞춰줄 수 없다고 하니 강제 집행하라는 말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 강제 집행하겠다고 한 후 대출 때문에 신경을 못 썼는데 며칠 뒤 점유자가 연락 와서는 빨리 이사 갈 테니 이사비를 달라고 하더군요. 이사비는 낙찰자가 점유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없지만 원활한 협상을 위해 명도 과정에서 지급하기도 합니다. 결국 4월 말 이사비 100만원에 협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점유자는 말을 바꿔 이사를 가지 않고 있네요. 일단 인도 명령 신청을 해두었고 강제 집행까지 염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 바꾸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하네요.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겠어요. 인도 명령 신청과 함께 법적 절차가 아닌 원활한 합의를 위해 점유자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명도가 마무리된다면 전월세 세팅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추후 과정은 또 공유해 드릴게요. 경락잔금 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매 낙찰을 받는 날에 경락잔금 대출을 해주는 수많은 대출 상담사, 법무사들의 명함을 받게 됩니다. 그곳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고 실행하며 보통 따로 시중에 동네 은행에 가서 알아보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경락잔금 대출, 법무사 등기를 소개해주는 경매에 대해 알고 있는 대출 상담사와 연락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저의 상황에 대해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더라도 사건 번호만으로도 대출 안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락 잔금 대출은 주택 보유수, 실거주 유무, 연봉, 자녀 유무, 상환 기간, 상환 방식 등에 따라 금리가 다르며 주택담보대출의 하나로 DSR 적용을 받는 대출입니다. 가장 좋은 대출로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낮고 금리도 낮고 많은 금액을 대출해준 상품이 좋습니다. KB 시세보다 낙찰가가 낮은 경우 감정가의 80% 혹은 낙찰가의 70% 정도 대출이 나옵니다. 개인 DSR 최대 40%까지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기존 주담대나 신용대출이 있으면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대출 알아보기 위해 수많은 대출 상담사와 연락을 하고 최선의 조건으로 보이는 두세 개 상품에 대해 더 조사합니다. 이런 과정이 시간을 잡아먹는 기간이므로 낙찰을 받자마자 바로 대출 조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낙찰지는 전세가율이 낮아 전세 세팅으로는 묶이는 투자금이 많아 월세 세팅을 할 예정이며 최대한 금리가 적고 대출금이 높은 상품으로 대출 조사를 하였습니다. 대출 계산기를 통해 직접 대출 상환액에 대해 계산을 해보며 어떤 것이 제게 베스트일지를 고민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대출은 원리금 균등 상환, 금리 3.8, 중도 상환 수수료 1.1, 금액 약 3억 원 내외의 대출입니다. 기존 대출이 없어서 DSR은 약 39%로 거의 최대로 받게 되었고 이직으로 현 직장에 온 지 3년이 되지 않아 연봉 산정이 더 적게 책정되어 자서한 뒤에 갑자기 대출액이 처음 예상 금액보다 2천만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직도 퇴사도 모두 함부로 하는 게 아니네요. 야무지게 챙겨야겠습니다. 월급쟁이 개미 직장인으로는 월급 실수령액이 약 3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저도 평균 개미입니다. 이번 대출로 대출 상환액이 약 130만 원 정도로 아주 많이 부담스러운데 공간 임대업 3사임수를 통해 부수입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심적 부담감이 조금은 적어 부수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출 과정과 명도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지만 열심히 알아보고 최선의 조건으로 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서 후에 DSR로 대출액 수정을 하기 위해 당일치기로 한 2시간 정도 부산에 있다 왔는데요. 현재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명도와 인테리어 수리를 하여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까지 쉬운 게 1도 없는 경매 낙찰기 하나하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개미는 뚠뚠 화이팅입니다.